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유튜브 특별대담. 오늘은 전남과 광주를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5.18 민주묘지 참배부터 하이도 방문 그리고 방산 간담회까지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셨는데요. 현장에서 느낀 지역의 의미와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방위 산업과 지역 산업의 가능성 그리고 주요 정치 현안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포 오랜만에 오신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목포는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네, 네. 오시니까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마음이 아주 편해지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승리해야 되겠다. 예.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이재명 정부 통합을 위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특히 광주하고 전남이 이번에 통합됐잖아요. 네. 단순한 행정 통합만 돼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는 먹거리 미래 산업도 만들어내고 진짜로 살기 좋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 특별시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며 가며 우리 네. 지역민들도 보셨을 텐데 네.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반겨주시던가요? 네, 네. 많이 알아봐 주시고요. 예. 아주 뭐 네.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네. 또 전남 광주 통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네. 또 중앙당에 이런 거 해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러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이번에 좀 방문하게 된 이야기들 또 전체적으로 어떤 일정이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광주하고 목포 또 호남 지역을 지금 한 3일째 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 내려오면은 5.18 민주묘지부터 참배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죠. 사실 우리 12.3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 저는 광주 정신, 5.18 정신이 우리 국민들의 DNA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에 젊은 청년 정치인들과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주 목적은 사실 두 가지였습니다. 네. 하나는 방위산업 특별위원장 장격으로서 방산업체 간담회 하는 거와 그다음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네.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했었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또 하이도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생가에 가서 김대중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네. 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평화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신을 다시 새기면서 내란 척결, 민주주의의 수호,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 6.3 지방선거 승리 네. 이런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마음속으로 그 네. 김대중 대통령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오신 그런 네, 느낌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오늘 날도 참 좋았고 네. 저도 하이도 가봤을 때 참 네. 마음이 이상하게 좀 뭉클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네, 예.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적인 수제자라고 저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한반도 평화, 네. 한반도의 평화를 꿈꾸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의 비전과 꿈도 한반도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평화로운 통일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어릴 때부터 비전이었고 또 군인이 된 이유도 그거이고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것도 가장 큰 이유가 그 한반도 평화이고 그래서 저는 늘 네.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마음이 푸근했고요. 또 가서 많이 보이지 않는 고 김대중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한반도의 평화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네. 평화를 염원하고 있는 시기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전남 또 민주주의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곳인데 네. 전남, 호남 지역은 우리 의원님께는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호남은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는 마치 심장과 같은
중심이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정치의 고향이 호남입니다. 저는 뭐 호남에서 무려 4번이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소령 때는 상무대에 근무하면서 네. 한 5년 가까이 살았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전남대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남대 동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저는 호남의 정신, 5.18의 정신, 김대중의 정신이 저의 큰 정치적인 자산이면서 네. 근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6.3 지방선거를 출발할 지점에는 항상 호남에 와서 네. 다 잡고 갑니다. 네. 또 이렇게 호남과 좀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오늘 이번에 오신 좀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방위산업 간담회를 좀 잇따라 개최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방위산업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은 예.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목표 중에 하나가 방위산업 4대 강국입니다. 세계 4대 강국을 지향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 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예. 있지 않습니까? K 방산 뭐 얘기가 네, 나오는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설명을 잠깐 실제 해줄 수 대단하죠. 있을까요? 예. K방사는 아마 미국 다음으로 저는 인정을 받고 있다고 봐요. 지금 세계적으로 방위 산업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나토 같은 데는 예를 든다면은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네. 이제 평화 시대가 왔다고 해서 방위 산업의 제조업이 무너진 상태였고, 그리고 각 국가마다 방위 산업에 대한 것들이 좀 낮아졌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각 국가마다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 열망이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건 3가지 요인입니다. 네.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나토국이 안 되겠다. 네. 자주 국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국방비를 올렸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많이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방산 쪽에는 엄청 동맹국가 미국의 우방국에 대해서 방위비 또는 국방비를 5%까지 올리라라고 요구를 해서 네. 각 국가마다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중동 전쟁에서 맞습니다. 이제는 각 국가마다 각자 도생 또 자주 국방해야 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요소로 인해서 육해 공군의 방위 산업을 계속 육성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 중동, 남미 이런 여러 나라에 지금 방산의 길이 열렸고 예. 또 캐나다에도 지금 잠수함 60조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지금 독일과 경쟁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위 산업은 미래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방산 수출이 되면은 20년, 30년 먹거리가 유지되는 것이 방위 산업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방위 산업은 창원이라든가 구미나 울산 이런 지역은 예, 많이 발전돼 맞습니다. 있는데 호남 지역은 좀 열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죠. 저희도 네네. 방산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창원, 울산 네. 이렇게 좀 먼저 떠오르게 되니까요. 네네. 예. 네. 전남도 이런 부분에서 좀 발전 가능성이 보입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인프라도 많이 있고요. 우수한 인재들도 있고 네. 에너지도 있고 또 기존의 인프라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광주에 기아차가 있잖아요. 기아차에서는 군용 트럭, 소형 전술차에서부터 군용 트럭, 미사일 발사하는 이동식 발사 차량 이런 것들이 다 기아에서 만드는데 그런 산업들이 다 인프라가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고흥에는 우주 발사체 네, 실험장이 그렇죠. 있고요. 우주 시대를 열 수 있는 관문이기도 하고 네. 또 여수에는 국가산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군 부대가 있잖아요. 여기는 장성에 가면은 상무대가 네. 있습니다. 거기는 보병학교, 포병학교, 공병학교 뭐 여러 학교 기관이 있으면서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훈련도 하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연결을 국방 반도체 또는 AI 이런 것들로 연결하는 어떤 방산 클러스터를 만든다면은 상당히 저는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강주 통합 예. 특별시를 앞두고 지향하면서 지금 후보도 민주당 후보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정적인 단순한 통합을 넘어서 이제 경제 통합까지 가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시너지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여기 와서 네. 방산 간담회도 하고 또 그런 비전도 정치인들과 공유하고 우리 시민들, 도민들과도 공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전남이 그 방산 쪽으로는 좀 약세인 줄 알았는데 의원님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좀 준비된 자원들이 많이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럼요. 그동안 이게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되지 못해서 좀 미흡했던 그렇죠. 건가요? 그동안 강주와 전남이 행정적으로 분리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연결하기가 어려웠죠. 네. 그런데 이제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민영배 전남 강주 통합 시의 후보로 네. 확정됐는데 만나서 그런 아이디어를 드렸고요. 그리고 강주 지역에 있는 호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도 그런 공부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당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호남이 맨날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외칠 게 아니라 네. 먹거리를 실제 줘서 살기 좋은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 방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방위 산업을 육성해서 30년, 50년 먹거리를 만들어 주고 싶은 게 저희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해요. 네. 네. 그 방산 클러스터 얘기 좀 몇 번 언급하셨었는데 네. 이게 정말 몇십 년 후까지 좀 바라보는 이런 산업인데 네. 초반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상당하죠. 방위 산업은 30년, 50년 일단 먹거리고요. 예. 왜냐하면 방산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 수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유지, 보수, 정비가 계속되는 거고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무기 체계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출을 하게 되면은 예. 그 생태가 구성이 돼서 30년, 50년 먹거리가 된다는 것이 그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연구 인력이 필요하죠. 예. 그다음에 제조업에 들어가는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실험, 평가하는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고요. 네. 젊은 청년 일자리들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방산 수출은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내수는 우리 군에 납품을 해서 전력화하는 소요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수출길이 내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열리기 때문에 네. 이것은 큰 먹거리다. 그리고 방산 수출은 불황이 없는 사업입니다. 예. 통상 이제 각 국가마다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자기나 국가나 부족을 보호하고 보완을 방어하는 거는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불황이 없는 산업이다. 그래서 호남은 그런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네. 에너지 있죠, 우수 인력이 있죠, 땅이 있고 그리고 현재도 많은 인프라를 연결하고 거기에도 조금만 더 국방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어떤 첨단 센서 또 탄소 소재 네. 이런 것들을 결합한다면 엄청 시너지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간담회에서 기업체들도 좀 많이 만나서 얘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요. 네. 기업체들도 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던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도 좀 처음엔 궁금합니다. 인식이 좀 부족했어요. 이 지역 정치인들도 좀 부족했고 제가 네. 그런 것들을 언론도 좀 주목을 못해서 제가 이거 아주 먹거리다. 네. 좀 취재 좀 오시라 했더니 고맙게도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해주시고요. 네. 그때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는 전남, 광주, 호남에서 방위 산업이 갑자기 확 터졌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는 혼자서 고군분투를 좀 네네. 하셨군요. 네네. 예, 네. 강조를 하고 좀 네. 이야기를 하면서 예, 방산 간담회 네. 한다고 국회의원들 오래 했더니 네. 우리한테 방산 업체가 없는데 언론에도 방산 업체가 네. 없는데 무슨 소리냐? 예. 많이 있다. 오셔서 미래 이거는 먹거리 문제니까 관심 가져야 된다 했는데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는 예. 이구동성으로 와 이것이야말로 광주 전남 네. 앞으로 네. 큰 먹거리가 하나다. 실현 예. 진짜로 실현 가능한 그것이다라고 관심을 갖고요. 오늘 또 민영배 후보가 전화 와서 네.
국방 크러스트 꼭 되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예. 안규백 장관한테 하시라. 안규백 장관은 또 호남 출신이잖아요. 네. 고창 출신이니까 거기 꼭 말을 해서. 전화해라.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저도 예. 방위산업특별위원장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간담회가 또 여러모로 정말 소득이 많았네요. 네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모신 김에 또 국방위원이시니까 정치 현안과 좀 연결해서도 이야기 네. 나누고 싶습니다. 전남에서 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정말 오랫동안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좀 속도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네.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좀 앞으로 방향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 15년 동안 그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맞습니다. 광주하고 전남이 서로 싸운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분리되다 네, 보니까 갈등이 있었습니다. 광주는 뭐 옮기겠다 하는데 전남은 안 된다 하고 네. 뭐 서로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 한 15년 전에 이 통합의 마인드가 있었으면 금방 됐을 것인데 아직도 미뤄지고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가 중재하겠다 하고 네. 중재해서 드디어 4월 2일 날 무안군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무안군에 의한 무안군에서 주민 설명이라든가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네. 실제 어떻게 그 길에 인센티브를 무안에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단계고요. 이제 정부가 나섰고 또 전남 광주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아주 힘있게 추진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 사실 그때 강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이런 거 할 때도 네. 사실은 군에서 이전은 기부대 양례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만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군은 옮기겠다는 건데 사실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지자체. 그래서 국방이나 군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은 가감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군공항 이전을 무한으로 하고 또 그동안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고 저의 철학이기도 네. 해요. 광주 군공항 때문에 주변이 개발되면서 많이 피해가 소음 피해, 뭐 개발이 잘 안 되고 피해가 많았잖아요. 이제는 그런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전하고 무안 지역에는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네. 무안도 발전하고 광주도 발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네네,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의원님이 사성 장군 출신이라고 하던데 저희가 뭐 지금도 유튜브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지만 네. 굉장한 유튜버시잖아요. 네네. 네, 그 주불리 주불리 김병수입니다. 네. 50만 유튜버. 50만.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하십니다. 요즘 여의도에서 네. 주불리 김병주 모르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주불리로 통해요. 제 그 유튜브 채널이 이름이 주불리 주불리라는 김병주거든요. 이름이 네. 너무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주불리가 네, 러블리 저는 러블리가 김병주인 줄 아니고 알았는데요. 예. 국회를 의미하는 어셈블리의 분리입니다. 네, 사실- 주는 저의 이니셜 예. 마지막 이름 마지막 주고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 국회의원이 되고 이것을 개설할 때 우리 막내 비서관이 네. 주불리 김병주로 해야 된대서 제가 얼굴이 좀 뜨겁더라고요. 야, 예. 주불리 좀 뭔가 그렇죠. 들으시면 왠지 러블리 같지요. 네네네. 그래서 그랬더니 네. 해야 된다고. 예. 왜냐하면 의원님은 사성장군 출신이라서 딱딱한 이미지가 있다. 사실 딱딱하지 않은데 네. 장군이면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불리 김병주로 네. 합시다 해서 알았다 그럼 하자 했는데 지금은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때 너무 잘한 것 그 같아요. 비서관이 그 채널명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자 네. 시작을 하셨긴 하지만 네. 주변에서는 실제로 보면 네. 놀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때문에 그렇게 놀라시는지. 저는 사실 네. 뭐 있는 그대로 국회에 정치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저는 소통이라고 봐요. 네.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소통의 수단입니다. 네.
국민의 대표에서 시청자들과 국민의 목소리를 요새 쌍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네. 듣고 반영하고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또 소통 수단으로서 네.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불리 김병주에서는 별로 가식이 없이 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불리 구독자분들이나 네.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식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 좋아합니다. 오늘 또 김대중 대통령 생각 같던 장면도 한 4-5개 올리고요. 예. 또 올리셨어요, 가는 벌써? 장면도 올리고 전체로 있는 그대로 네. 이렇게 올려주니까 실시간에 제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네.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그거에 반응을 하고요. 네. 세상에 이미 준비된 유튜버시네요. 계속 하고 계시니까. 네, 네. 일단 그 뭐 얘기 유튜브 나왔긴 했지만 네. 콘텐츠 중에 그러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왜냐면은 그 네. 구독하시는 뭐 우리 국민분들은 좀 전문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군에 대해서는 어쨌든 네. 굉장히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톡톡히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소통 예. 면도 있지만 안보 콘텐츠를 많이 올렸죠. 제가 국방 안보 전문가로서 영입이 돼서 비례대표를 했기 때문에 네. 안보 분야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대만 해도 안보 분야에 가짜 뉴스가 많았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안보가 뭐 폭망한다, 한미 동맹 파탄났다 이런 가짜 뉴스가 많아서 안보를 바로 알려야 되겠다. 네. 안보의 가장 중요한 국민의 하나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안보에 좀 취약하지 않은데 취약한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시작하고부터 민주당이 안보로 공격받은 적이 많지 않아요. 선거 때마다 네. 안보로 공격을 보수 세력들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도 안보가 이제는 강하다. 이런 이미지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은 12.3 비상계엄이 났을 맞습니다. 때는 예. 국민께 알람 기능도 했어요. 비상계엄 위험하다라고 예. 할 수 있다라고 알람도 했었고 맞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2차 비상계엄이 우려될 때 네. 제가 특전사를 찾아갈 때 제가 위험을 엄청 느꼈거든요. 특전사에 잡힐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웃으면서 뭐 유튜브 네. 얘기를 좀 꺼내긴 했지만 네. 그 군 전문가에서 정말 그 당시에 유튜브도 하셨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소리를 내셨어요. 네, 그 네. 당시에 좀 얘기를 뭐 살짝 언급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유튜브가 알람 기능도 했고 예. 12.3 내란을 막는 기능도 저는 했다고 자부하거든요. 왜냐하면 8월 달에 그때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 제가 최초로 예. 계엄한다고 경고를 했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계속 경고를 유튜브를 통해서 했었고요. 네. 그때 엄청 제가 욕먹었죠. 계담론자다, 음모론자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 네. 막 이렇게 당시에는 했었잖아요. 모두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이 졌기 때문에 네. 비상계엄을 경고했고요. 그 덕에 사실은 비상계엄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네. 예방주사를 맞은 역할을 한 겁니다. 저희가 비상계엄 한다고 경고했을 때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서는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야, 비상계엄 하면은 민주당은 가반 이상이 와서 비상계엄 해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거의 네. 밤인데도 불구하고 예. 국민들도 비상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깊게 알게 됐고 그래서 여의도로 목숨 걸고 와주셨고 네. 국회의원들도 국회 담장을 넘어서 목숨 걸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2시간 만에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것도 네. 그런 예방주사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가 저를 목숨도 구했다고 봐요. 뭔가 하면은 2차 비상계엄이 막 우려될 때 예. 12월 4일 날 끝나고 6일 날 특전사 비상계엄을 한 계엄 핵심 부대에 찾아갔잖아요. 네. 제가 잡힐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히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리면서 유튜브를 켰죠. 라이브 방송을. 그러니까 구하면서 저를 잘 지켜봐 주십시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네. 빨리 그 전국에 소문 내달라.
하고 했고 뭐 일부 언론사에는 한 두 군데 전화를 했어요. 내가 특전사를 가니까 네. 주불리 김병주 라이브를 보시다가 제가 혹시 거기에 응유되면 빨리 예. 공개해라 오셨습니다. 하고 했을 때 든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럼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을 했죠. 네. 또 제가 그 조희대 대법원장 최근에는 탄핵을 위해서 지난 겨울에 한 7주간 1인 시위를 네. 대법원 앞에 또는 에서 했거든요. 네. 그때 일부 사람들은 저 지나가면서 극우 세력들 좀 욕하면서 막 그래요. 그때 항상 라이브를 켜놓으니까 라이브 딱 켜놓는 거 보고는 저한테 잘 달려들지가 그렇죠. 않았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저를 보호하기도 했다라고 보이죠. 유튜브가 좀 네. 큰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 시기를 또 이렇게 네. 지나올 수 있었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지방선거 뭐 네.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좀 더 길게 하셔도 네. 될까요?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호남이 민주당에서 좀 핵심 기반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또 동시에는 가장 엄격한 평가를 또 그럼요. 받기도 합니다. 예, 예.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네. 강조를 해주신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민주당 후보들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호남에서 민주당을 늘 애정을 가지고 지지를 해주시는데 네. 지지에 기대서는 안 된다. 진짜로 호남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비전으로 승부해야 된다.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들을 선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지지도가 높다고 지지에 기대는 후보들이 예전에 보면 많았어요. 지금은 없으리라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는 전남과 광주 통합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또 경제 먹거리를 가지고 승부를 해야 도민과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후보들도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많이 강조했고 후보들도 앞으로 호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미래로 가는 비전을 만들어서 많이 제시하려고 노력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관심을 더 쏟게 되는 건 처음으로 이 전남 광주 통합 네. 출범하기 때문에 좀 네.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제를 앞두고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짚어주신다면요. 네, 실제 통합은 행정 통합이 말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시청을 어디에 둬야 되는 문제, 맞습니다. 또 전남 도청에 근무한 공무원들과 시청 근무하는 분들을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는지 네. 또 과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강주시에 있는 구청 구와 또 면단위, 동단위 또 같은 어떤 레벨로 해서 똑같이 복지가 골고루 가야 될지 예. 자칫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청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강주 구청장 후보들 다 모아서도 간담회를 했었고요. 예. 청년 정치인들하고도 했고 그래서 머리를 같이 맞대고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중앙정부, 이재명 정부와 네. 또 전남 강주 지자체, 또 국회의원들, 또 우리 민주당이 같이 하나가 돼서 강주 전남이 제대로 된 통합이 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총력을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지방 선거에 대해서 정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신다면. 네, 이번 특히 호남 지역은 이번에 전남 강주가 통합되면 상당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선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려면 이재명 정부와 전남 강주 지방 정부가 한 수레바퀴에 부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와 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후보들이 선출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은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지금 내란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내란 특검도 제대로 된 수사가 안 이루어졌고 또
실제 그 재판정에서도 제대로 된 판정이 안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 심판을 해야 된다. 내란 동조 정당 윤 의견을 아직도 지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이때 확실히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호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리더십을 가진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민과 시민들께서 민주당 후보들을 지켜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질적인 좀 비전이 네.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정치적인 고향 우리 분들 호남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늘 우리 민주당에서는 호남의 정신 또 호남 시민들께 고마움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고마움을 느끼는 걸 넘어서 이제는 지원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주 오고 또 와서 방산업체들과 간담회도 하고 또 어떻게 지원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의원과 함께 우리 지역 현안과 방위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과 더불어서 이 방위 산업과 지역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답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